투자 시작해서 한 10년까지는, 회사생활 시작해서 한 10년까지는 자산 상승률이 가파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갑니다.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회사 다니면서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안 되니까 제외하는 거죠. 두 번째가 사업을 하는 거, 요새는 뭐 예전처럼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스타트업 기업으로 부를 갑자기 크게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다만 잘 되면은 아주 큰 부를 이룰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 투자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업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업 투자가는 역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 새가슴의 그 소시민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 직장인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안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만 하면 안 되죠.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무엇인가에 제 돈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투자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꾸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량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량 자산에 투자하고 오래 살면 부자가 됩니다. 예전에 20대 때, 대학생 때 친구들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부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어떤 친구들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생활로 돈 버는 거는 불가능하다. 돈 버는 거는 한 방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도 재테크 책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던가 뭔가 한 방을 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늘려가고 저축해서 투자를 반복하면은 나중에 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워런 버핏과 부자 아빠, 그런 종류의 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동일해요. 핵심은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라는 것이었고요. 투자 시작을 가능하면은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지속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복리의 효과로 스노우볼이 급격히 커진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연 20% 정도면은 사실 충분합니다. 워런 버핏의 수익률도 연 20% 정도라고 해요. 다만 매년, 제가 예전에 이런 엑셀표를 친구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이 표는 엑셀로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회사원으로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반복했을 때 시뮬레이션 표입니다. 1년차 월급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년 연봉은 10%씩 상승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가끔 이직을 하면서 더 높게 상승할 때도 있는 거고, 이 표에서는 그냥 100% 내 월급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정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씩 부모님의 도움도 받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매년 10%로 상승을 가정했다고 한 게 꼭 무리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10%가 아니라 좀 더 낮춰도 이 자산 늘어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축액은 연봉의 50%로 가정을 했습니다. 매년 내가 버는 연봉의 50%를 저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산은 당해 저축액에 더하기 전년도 자산의 120%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매년 20%로 가정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표는 월급을 받아서 50%를 저금을 하고 이 저금한 금액과 전년도에서 넘어온 자산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수익률을
20%로 가정을 했을 때 20년을 지속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상승률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상승률이 10년까지는 더디게 가다가 이후에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시작해서 한 10년까지는, 회사생활 시작해서 한 10년까지는 자산 상승률이 가파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갑니다. 엑셀, 계산기 이런 걸로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도 투자는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큰 수익보다 안전하게 오래 지속하는 게 좋겠네요. 자,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으로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을 모아서 투자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투자를 지속하면서 월급쟁이 직장인도 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엑셀과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급쟁이 직장인 재테크 5스텝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합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종잣돈을 모으고 자산관리를 시작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를 실행하고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 플로우를 만들어 본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잣돈 모으기는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수입의 40% 이상을 저금을 해야 됩니다. 지출을 관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재테크 투자의 기본이에요. 자산관리라 하면은 가계부, 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지난 영상에 이런 표들을 왜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 1월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부채 총액, 순자산 예시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길다란 표는 분기별로 해서 Q1, Q2, Q3, Q4에 대해서 우리 집에 총 부채, 순자산, 총자산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 재무제표를 표시한 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예요. 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를 공부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공부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목표만 뚜렷하면 방법은 계속 찾을 수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책을 읽어야 되고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재테크 커뮤니티 학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참가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인맥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투자를 공부할 때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이 우리 월급쟁이 직장인한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기회를 주는 투자 도구니까요. 자, 투자 공부에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 예시만 한번 들어본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 높이는 거. 실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9천만 원이 있을 때 대출 없이 어떠한 물건을 1억짜리 물건을 샀을 때 연수익이 600만 원이 납니다. 보증금이 1000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대출을 발생시킵니다. 대출을 4,500만 원씩 발생을 시켜서 1억짜리 똑같은 거 2개를 삽니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이 똑같이 9천만 원이지만 연수익이 93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죠. 절대 수익도 좋아지고. 이러한 대출은 레버리지, 좋은 대출이죠. 나쁜 대출은 주식은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주식할 때는 차 살 때 받는 대출, 나쁜 대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익과 수익률의 차이도 알아야죠.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절대 수익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 투자를 공부하는 거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에게 부동산 투자에 도움을 준 책을 한 10개 정도 뽑아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를 만나고 싶으면 부자를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들이 쓴 책을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 실행을 합니다. 투자 실행에는 공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기에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배분을 해야 되고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 채권으로 투자를 하고 부동산으로 묶어두기를 반복한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실거주 내 집 마련이다. 꼰대 같은 내용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자, 투자 실행에는 공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작은 걸로 투자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 100을 다 쓰는 투자보다 한 50 정도 작은 물건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처음 투자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몰빵, 올인해가지고 투자하면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투자 실행하는 것 자체가 점점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물건부터 빨리 투자를 실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지속을 해야 돼요. 투자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리하면 안 되고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을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다주택자가 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적폐라 그래가지고 엄청 괴롭히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 다 내고 나면 좋은 게 없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차피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도세라는 게 돈이 벌려야지 내는 거고, 그리고 또 보유세 걱정할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투자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 돼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도 있을 테고, 실거주용, 주거용 부동산도 있을 테고요. 그 투자를 지속하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주택자가 되고 상업용 부동산도 투자하는,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은 투자하기에 늦은 거 아닐까? 늦은 거 없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적폐라 그러고 엄청 괴롭히지만, 그래도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인 거예요. 투자를 계속 실행하고 지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처럼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많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주식 투자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월급쟁이 직장인이 회사에서 돈 받는 건 물론이고 회사에 적응을 한 다음에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전업 투자가들처럼 스트레스도 많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